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1983년 5월 신문의 한 귀퉁이에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 정치 현안이라는 단신이 실렸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23일간 벌인 단식 관련 기사였습니다. 정부의 보도 통제 때문에 단식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만 초췌한 얼굴에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의 사진을 본 국민들은 정치 탄압의 실상을 깨닫게 됐는데요. 이렇듯 남한에서 정치인의 단식은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이후에도 정치인들은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곡기를 끊는 일을 반복해 왔는데요. 그런데 요즘 그 성격이 좀 바뀐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식 투쟁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는 시위입니다. 보통은 물은 마시되 다른 음식을 일절 입에 대지 않는데요. 예외로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소금이나 간장이 고작입니다. 사람이 3일만 음식을 먹지 않아도 건강이 위태위태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단식 투쟁은 나 굶어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내 요구를 좀 들어달라는 무언의 행동인 겁니다. 2018년 5월 남한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에 나섰습니다. 그가 단식으로 관철해내고 싶었던 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밝혀진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조건 없는 특별검사제 도입이었는데요. 김성태 의원의 단식을 놓고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고 보통 힘든 일도 아니라며 치켜 세웠지만 조배숙 민주평화당의 대표는 명분이 없으니 단식을 그만하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봤을까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식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일부 국민은 김성태 대표가 정말 단식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CCTV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고요. 햇볕을 피하려고 우산을 펴들고 있는 모습을 풍자해 비광성태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을 시작한 후 조롱하고 욕하는 문자가 1000개 정도 왔다면서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무려 46일간 곡기를 끊었던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는데요. 힘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을 정치적 싸움에 이용하는 게 과연 옳은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확연히 달라진 양상인데요. 예전엔 야당 대표의 단식이 민주화 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1983년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은 전두환 정권이 자신의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해 가택연금 조치를 취하자 이에 저항하며 병원에 입원해서도 23일째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정권은 병실 밖에서 불고기와 전을 구우며 냄새를 들여보내는 방법까지 동원해 회유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고 결국 가택연금과 정치활동 규제를 풀어줍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90년 지방자치제 재시행을 요구하며 2주 가까이 단식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해 12월 지방자치 실시가 최종 합의됐고요. 다음 해인 1991년 기초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정치인의 단식은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앞에서는 굶는다고 하고선 뒤로는 몰래 먹을 거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식을 선언한 한 정치인이 허연 국물을 마시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곰국을 마신다는 논란으로 번졌다가 후에 쌀뜨물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어느 정치인은 단식 중에 빵과 우유를 몰래 먹다가 들통났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과거 단식이 주목받은 이유는 힘없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내 말 좀 들어달라라고 호소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요즘 정치인의 단식을 놓고 많은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기득권 세력에 속하면서도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단식에 여론이 등을 돌리는 이유, 이젠 정치인 스스로 잘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17년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유튜브 동영상은 뭘까요? 영예 1위는 놀랍게도 상어가족이라는 동요입니다. 이 동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27번이나 반복되는 뚜루루뚜루 이런 후렴구와 재밌는 율동 때문인데요. 이 노래를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아기 상어의 원작자인 조니 온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상어 가족을 한국에 처음 알린 제작사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제작사 측은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법적인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선거전에서 노래에 힘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잘 만든 선거송 하나 열 정책 안 부럽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선거송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모랜드의 뿜뿜,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리나, 셀럽파이브의 셀럽이 되고 싶어 등 20대를 겨냥한 노래를 포함한 15곡의 선거송을 선정했고요. 또 논란이 일었지만 쉽고 단순한 리듬의 아기 상어를 선거송에 포함해서 젊은 가족 유권자들의 귀를 노렸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집회에서 많이 불렸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와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포함해 30, 40대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위주로 골랐는데요. H.O.T의 캔디와 잭스키스의 컴백,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등 총 17곡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동요부터 90년대 노래, 트로트, 민요, 최신곡까지 각 정당들이 선정한 선거송은 다양한데요. 여기에도 선택 기준은 있습니다. 바로 중독성입니다.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고 흥겨워서 중독성이 강하다면 유권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송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기록에 따르면 남한의 첫 선거송은 무려 1960년 3.15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돌연 숨지자 지지자들이 그를 기리며 영화 유정천리의 주제가를 개사해서 불렀는데요. 이게 선거 로고송의 시초가 된 겁니다. 선거송의 백미이자 고전으로 꼽히는 노래 중 하나는 DJ DOC의 DJ와 함께 춤을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 노래는 본격적인 선거송 시대를 열었는데요.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바로 이 곡을 선거송으로 내세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별칭이 DJ였으니 선거송으로 이 노래가 적격이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노랫말이 당시 김대중 후보가 나이가 많다고 지적하던 상대당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거 전의 활용점정이라는 선거송은 후보자의 공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유세 현장의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역효과도 있습니다. 이걸 시끄러운 소리로 느끼고 항의하는 유권자도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송과 유세 차량이 아예 없는 선거를 치른 후보도 있었는데요. 선거송은 그야말로 선거를 거들 뿐 정말 중요한 건 후보의 자질과 공약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